당선인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다시 말해 공익근무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척추질환이 생겼다는 게 정 후보 쪽의 해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드러난 상황인데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팩트는 아들이 최근 5년간 쓴 병원비가 연평균 약 3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역 입대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명과 사뭇 다른 정황들입니다. 또 하나, 척추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직후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 이력은 의대 편입에도 쓰였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는 2010년 11월 첫 병역 신체 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검사를 했고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 대상으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정 씨가 척추신경이 눌리는 질병이 생겨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신체 검사 이후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무리를 했고 대학교 2학년생이던 2013년 9월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결국 정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 지방법원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정 씨의 최근 5년간 의료비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15만 원을 썼습니다. 1년에 약 3만 원 수준이고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허리 질환으로 공익근무를 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공부한다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던 것 같다며 진단서와 별개로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4급으로 판정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또 척추 협착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익근무 판정을 받기 전 같은 해에도 환자 이송이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고 이 기록은 경북대 의대 편입에도 활용됐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환자 이송이라고는 하지만 단순 서류를 전달한 것이라며 허리에 무리가 갈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엔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들 정모 씨의 지원서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주 40시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논문도 2편을 쓰고 6과목 수강을 했고 대부분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에 정 후보자 측은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경북대학교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주 4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 2편에 석박사 출신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학부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경북대 의대 편입을 위한 지원 서류에 해당 활동을 주요 경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연구원 근무와 논문 2편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부 수업도 병행했습니다. 해당 학기에 6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중 4과목에서 최우수 학점을 받았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근무하면서 논문 작업도 하고 학부 수업 성적까지 좋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는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교수 심부름 정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쯤 용돈처럼 받으면서 했단 겁니다. 학생 연구원의 일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들 정 씨는 편입학 자기소개서에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고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가 모두 본인이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데 대해서도 문제될 건 없다고 되물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는 자녀를 못 보냅니까?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겠죠.
청문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건물 하나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어 정 씨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논문에 이름을 올려준 지도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이끌었던 걸 언급하며 자신의 측근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경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근무했던 경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국민은 의혹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인사청문일까지 기다렸다가 해명을 들을 게 아니라 당장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선 것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 숨김없이 팩트 위주로 다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병원 측이 일부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사무적으로 다뤄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처럼 정 후보자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조 전 장관의 딸도 논문과 인턴 경력 등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로 이어진 점을 지적한 겁니다. 같은 잣대로 보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거나 윤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편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가 해명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렇게 첫 인선부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민심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공식적으로는 해당 의혹들이 소명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고요.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이를 위해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입학 관련 자료 모두를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문회 전 해명 자료를 미리 공개해 반감을 줄여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인 공정과 상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JTBC에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민심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전선이 확대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선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은 낙마할 수 있다. 후보 스스로 결단하는 순간이 올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일각에선 새로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회동에서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의 인선과 정책에 안 위원장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 등 안철수 위원장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속 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선 그런 논의를 하기엔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자녀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실력 덕분에 합격했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임소라 기자, 그중 하나가 특별 전형이죠.
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8년도에 경북대 의대에 특별 전형을 통해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는 2017년에는 없다가 2018년에 생겼습니다. 아들은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듬해 새로 생긴 이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전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제도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편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이런 특별 전형을 통해 뽑혔는데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보자의 아들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줄어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전형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정호영 후보자가 그러면 이 특별 전형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혹 제기뿐입니다. 특별 전형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에 이 정 후보는 경북대병원 고위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제도 신설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거나 새로 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 후보자 측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해명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 준비단이 내놓은 해명인데요. 대구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 지역인재 입학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특별 전형을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병원장이던 후보자는 특별 전형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 능력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건지 아닌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평가표도 공개가 됐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구술 면접심사 평가표인데요. 구술 면접심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고사실에서 16점, 그리고 2고사실에서 17에서 18점, 그리고 3고사실에서 18에서 19점을 각각 얻었습니다. 네. 면접고사 평가표인데요. 위원 3명이 각각 27, 29, 29점을 매겼습니다. 높은 점수인가요? 비교적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수를 토대로 지원자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성적을 얻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심사위원이 무작위로 선발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의과대학 임상교수가 30%, 그리고 기초의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70%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물론 무작위로 배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과 의대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정 후보자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후보자와 친분이 있고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닌지 관련 해명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직장에 자녀가 지원서를 낸 것 자체가 묵시적 청탁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정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과 녹취를 전해드릴 건데 시기가 1년 반 전쯤이죠. 그러니까 한국외대 총장 시절 때입니다. 학생 대표와 면담하다 반말을 하고 시위하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학생을 상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이후 수업 방식을 놓고 김인철 당시 한국외대 총장과 총학생회가 만났습니다. 학생과 교수 등 약 40명이 모였는데 김 후보자는 총학생회장에게 가만히 있어라며 반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김 후보자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 대표로서 회의 구성원으로서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도 거기 안에서 어떤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신다든지 권위적인 모습을 계속. 지난해 2월엔 김 후보자가 학생들을 큰 소리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쓰고. 당시 학생들은 한국외대 사범대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선창했던 학생에게 내가 네 친구냐, 내 이름을 그렇게 운운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던 비서들에게 이 학생 이름 따로 적어둬라. 학생들은 김 후보자가 권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위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도 걸어두는데 김인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철거를 하거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또 다른 발언도 드러났습니다. 2014년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학생을 상품에 빗댔습니다.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우수한 상품으로, 우수한 졸업생으로. 이 자리에선 특정 학과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도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에서는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사장에 앉아있고 건성건성 박수치고 적당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서는. 잘 몰라요? 김 후보자는 개별 논란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검증팀에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 추진 비용 법인카드로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 약 1억 4천만 원을 쓴 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아 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지진 않았지만 자질 논란이 뜨겁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